안녕하세요. 전세가 5억에서 7억씩 폭락하고 있답니다. 집주인이 수억 원을 물려줘야 할 판인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걱정이죠. 상승기 때는 보증금을 최대치로 올려받았었는데 집값이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뭡니까? 전세금 돌려줘.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이제 저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올해 들어서 전국의 전세 가격 누적 하락률은 6.5%라고 합니다. 서울이 7%고요. 수도권이 9%, 인천시가 12%, 세종시가 17%, 대구가 12%라고 합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1,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수억씩 하락했다고 합니다. 신천동 파크리오는 30평대가 12월 14일 날 8억에 전세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13억이었는데요. 5억이나 떨어진 거죠, 전세가. 저렇게 전세가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려 5억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역전세 생기는 거죠. 떨어지는 금액만큼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개념으로 이제 돌려주는 건데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면 항상 집값이 내려가고 또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고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혼돈, 더 혼란이 심해지는 거죠.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게 많이 염려스러운 거죠. 그냥 집을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지경인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저기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저기 뭡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금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잠적하면 어떡하지? 내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또 드는 거죠. 특히나 한국처럼 언론의 뉴스나 얘기 이런 것에 많이 휩쓸리고 분위기가 급변하는 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갖는다라는 거죠. 걱정입니다. 집주인들도 걱정일 거고 세입자도 걱정일 거고 그런 걱정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정부 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값이 통제가 안 됐던 탓에 비상식적인 오버슈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가 왜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했을까?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다 놔버렸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엄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쳤더라면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까? 왜 왜 그 전세금 대출을 무슨 7억씩까지 해줬나? 그리고 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왜 나몰라라 했나?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너무 심하니까 저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에 시크나큰 오점을 남길 거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들도 나왔었는데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넘는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실태 보고서도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 텐데 왜 저랬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뭐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가 무려 5년 사이에 410조가 늘었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뭐 많은 복지들을 시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좋았지만 다 그거 다 비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다 부채가 심하잖아요. 정부 부채 1100조, 가계 부채 1870조, 기업 부채도 한 1100조, 전세금까지 합하면 5500조가 빚덩어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자기 대통령이 했을 때 온갖 치적 다 보이고 성과 좋게 보내려고 뭐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곳간을 상당수는 거덜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너무 많이 방만하게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이제 드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역전세가 저렇게 심한데 전세 가격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그 충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연끌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이래저래 저러한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좀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려나?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뭐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뭐 별일 없이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전세금도 빚인데 그동안에 그런 생각은 안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 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전세 사기범 관련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부동산 사기꾼들 창구라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 또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원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까지 됐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죠. 만국병, 투기병이 이번 기회에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무섭게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